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12월에요. 상장 첫날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 이게 24,000원까지 그냥 맞아요. 그냥 수직 상승했죠. 4배, 그야말로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기업입니다. 아, 정말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뭐 거의 광풍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네, 당시 IPO 시장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LS 머티리얼즈 종목 코드 417200에 대해 정말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도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인베스트 조선의 IPO 과열 분석 기사부터 시작해서 네. 키움증권, 삼성증권 리포트 당연히 봤고요. 또 고 오버 AI 리포트라고 이게 최신 시장 동향이나 투자 심리 같은 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아, 투자 심리까지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쪽 보도자료, 특히 그 하이엠K 공장 준공 관련 자료하고요. 시사저널의 기사, 또 유튜브 채널 주식의 재발견이라는 곳의 스크립트, 울트라 커패시터 기술 비교 기사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와, 자료만 들어도 LS 머티리얼즈를 둘러싼 이야기가 정말 다층적이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정보 나열은 아닐 테고 이 기업의 진짜 모습에 좀 더 다가가는 거겠죠? 정확하십니다. 저희 목표는 LS 머티리얼즈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울트라 커패시터, UC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알루미늄 사업인데요. 네. 이 두 축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위치, 이걸 먼저 파악하고요. 네. 최근 실적이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입체적인 분석. 좋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가진 그 기술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크죠? 근데 또 현재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이걸 좀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군요. 네, 그래서 투자자로서 또 이 분야를 공부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좀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뜨거웠던 IPO 현장으로 먼저 돌아가 보죠. 2023년 12월 12일 코스닥 상장,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6,000원에서 바로 24,000원 가격 제한폭까지 그냥 직행했어요. 이게 뭐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요. 여러 요인이 있었죠. 우선 그 시기 2023년 12월에요. IPO 시장 자체에 소위 말하는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공급이 부족했죠. 아, 상장하는 기업 자체가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스펙 같은 걸 빼면 일반 기업 상장에 딱 3곳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시장 전체는 좀 지지부진한데 투자자들 돈은 갈 곳을 찾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특정 종목으로 막 쏠리는 이른바 종목 장세가 나타났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LS 머티리얼즈라는 뭔가 신선한 기술주가 나오니까 기대감이 확 쏠린 거죠.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 반응도 엄청났잖아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거의 400대 1. 네, 397대 1이었죠. 네. 그리고 대부분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5,500원을 넘는 가격을 선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공모가도 6,000원으로 올라갔고요. 기관들 열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2,025곳이었고요. 와, 2,000곳이 넘게. 네, 경쟁률 397대 1.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 기관의 91%가 밴드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공모가가 6,000원으로 결정된 거고요. 네. 일반 청약도 뭐 경쟁률 1,164.5대 1. 증거금이 무려 12조 8천억 원이 몰렸으니까요. 흥행은 확실히 성공이었죠. 근데요, 혹시 그 직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에코프로 머티는 수요 예측 결과가 사실 썩 좋진 않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인베스트 조선 기사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요 예측은 부진했는데 당시에 마침 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런 외부 요인 덕을 보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니까 그 후속 주자였던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뭔가 묻지마 기대감, 심지어 약간 투기적인 심리까지 자극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저것도 저렇게 갔는데 이것도 가지 않겠어? 뭐 이런
심리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IPO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일 가점 제도라고. 아, 네, 맞습니다. 수요 예측 첫날 참여하는 기관에 가점을 주는 제도인데 네, 그게 오히려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익 노리는 기관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런 비판이 실제로 나왔어요. 일단 물량 많이 배정받아서 상장 초기에 팔고 나가려는 그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였죠. 그래서 대안으로 대만처럼 상장 초기 며칠은 가격 제한 폭을 더 넓혀서 시장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갈 시간을 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이런 배경들을 쭉 보면 IPO 당시의 따따블이 단순히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네. 당신께서도 앞으로 새로운 기술 기업을 보실 때 이런 시장의 수급 논리나 투자 심리, 또 제도적인 배경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IPO 열기 이면에 있는 이런 복잡한 맥락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본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울트라 카패시터, UC라고 부르죠. 네, UC.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울트라 커패시터, 줄여서 UC는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배터리랑 같아요. 근데 작동 원리나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압도적인 수명하고 충방전 횟수예요. 아, 수명이요? 네,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이 몇 년, 충방전 횟수는 수천 번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UC는 수명이 기본 10년에서 15년 가고요. 충방전 횟수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 10만 번에서 100만 번. 100만 번이요? 네, 심지어 어떤 유튜브 자료에서는 1억회까지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충전 방전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충방전 속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23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3배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힘, 즉 출력을 내야 할 때 아주 유리하죠. 이걸 출력 밀도가 높다고 표현하고요. 아하. 게다가 유지 보수 비용도 적게 들고 배터리처럼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가연성 물질을 안 쓰니까 안전성도 높고요. 안전성 중요하죠? 네. 그리고 생산 공정도 상대적으로 좀 더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도 아직 배터리만큼 막 대중화되진 않은 걸 보면 분명 한계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크기나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훨씬 적어요. 아,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HOC가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배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도와주는 보완제 역할을 하거나 아, 보완제 역할? 네, 아니면 배터리의 약점이 좀 두드러지는 특정 틈새 시장 이런 곳을 공략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터리랑 막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돕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영역을 파고드는 전략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 강점을 발휘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분야가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이요? 네, 그 터빈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 피치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핵심 장치인데. 이게 보통 설치되는 곳이 외딴 사막이나 바다 위잖아요. 아, 그렇죠. 유지 보수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납축전지를 썼는데 이게 수명이 짧아서 교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런데 USC는 수명이 훨씬 길고 또 극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로 설치되는 터빈의 한 70% 정도는 US를 쓴다고 합니다.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거죠. 와, 70%나요? 확실히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US의 긴 수명과 안정성이 엄청난 강점이 되겠네요. 또 다른 적용 분야는 없나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나 병원에서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죠. 네, UPS.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 나르는 무인 운반차, AGV 같은 거. 이것도 충방전을 아주 자주 해야 하거든요. 아, 네네. 또 자동차의 보조 전원, 특히 그 스톱앤고 기능 같은 거 지원할 때. 그리고 전력 품질 유지가 아주 중요한 전력망 안정화 시스템. 하이브리드 ESS라고 부르죠. 산업용 로봇이나 심지어 태양광 가로등 같은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적용 분야가 정말 넓네요. 그럼 이 USC 시장에서 LS 모테리얼즈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어떤 자료에서는 국내 유일 생산업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대형 US를 양산하는 기업이에요. 아, 중대형이요? 네, 주로 기술 요구 수준이 좀 높은 북미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58% 정도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다만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점유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한 0.7%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 아직은 좀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고용량, 대형 셀, 그리고 이걸 묶은 모듈, 더 나아가 시스템 단위로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전력 그리드용 대용량 유치 시스템을 새로 출시했고요. 이걸로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계속 힘을 쏟는 모습인데 셀듈이라는 자체 기술도 개발했다면서요.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요. 네, 셀듈. 이게 뭐냐면 UC의 기본 단위가 셀이고 이걸 여러 개 묶어서 쓰는 게 모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셀과 모듈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일체형으로. 아, 하나로요? 네. 이렇게 하니까 기존 방식보다 부피나 무게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서 공간이 제한적인 전기차라든지 다양한 산업용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훨씬 유리해졌죠. 이건 LS 머티리얼즈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LS 울트라 그리드라고 이건 AI 데이터 센터나 차세대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개발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 글벌 강자인 버티브라는 회사랑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경쟁자가 없을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하죠. 경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스켈레톤 테크놀로지스, 미국의 LICAP, UK 파워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있고요. 네. 국내에도 소형 UC를 주로 하는 비나텍 같은 기업이 있고요.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 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시장 자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US 시장 규모가 2023년에 43억 달러였는데 2026년에는 85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와,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네요. 네. 즉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LS 머티리얼즈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알루미늄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100% 자회사인 LS 알스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LS 알스코, 알루미늄 압출하고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주력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 부품인데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나 에어컨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PA12 코팅 튜브라든지 ABS나 ESC 펌프의 핵심 부품인 하우징 블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대차 그룹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차 그룹 독점 공급이요? 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알루미늄 사업 매출의 거의 30%, 정확히는 29%가 자동차 부품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비중이 꽤 크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산업용 프로파일이나 건물 외장재, 조형물, 가전제품 부품 같은 것도 만들고요. 또 중요한 게 LS 전선 같은 그룹 계열사의 전선용 알루미늄 부품, 뭐 로드나 빌렛, 키스톤 같은 걸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그룹 내부 거래 비중도 2022년에 한 16% 정도 됐었죠. 알루미늄 사업의 성장 동력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약간은 좀 전통적인 소재 산업 같기도 한데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전기차 EV입니다. 아, 전기차? 네,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무게 때문에 경량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이때 알루미늄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LS 알스코는 이런 경량화 부품 수요 증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있습니다. 전기차나 고성능 전자제품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식혀주는 방열 솔루션 수요가 늘고 있고요. 또 건축물의 내구성이나 미관을 위해서 고급 알루미늄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방열이나 건축 쪽 수요도 있군요.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LS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특히 LS 전선이 요즘 해저 케이블 같은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사업 호조가 알루미늄 소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룹 시너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력한 알루미늄 기업이랑 손잡고 합작법인 HIMK를 설립한 게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사업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HAI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글로벌 알루미늄 압출 분야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와, 탑3요? 네, 이 회사랑 합작해서 하이엠케이를 설립한 겁니다. LS 머티리얼즈가 한 675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분 66%를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경북 구미에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장이 그냥 단순 알루미늄 가공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공장인가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고강도 특수 알루미늄 부품. 이걸 생산하는 아시아 최초의 양산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고강도 EV 배터리 부품 생산 거점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을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로 전기차의 안전이나 성능에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충돌했을 때 배터리를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크래시 박스라든지요. 네. 차체 옆면 강성을 높여주는 사이드실, 그리고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BPC 프로파일 같은 것들. 이런 부품들은 강도도 아주 높아야 하고 정밀한 가공 기술이 필요해서 사실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입니다. 아, 기술 장벽이 높은 부품이군요. 네, 하이엠케이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고급 모델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력 모델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LS 머티리얼즈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공급망에 아주 깊숙이 편입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아, 공급망 편입. 네, 그래서 목표치도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2027년 혹은 2030년까지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목표라. 신생합작법인 치고는 상당히 야심찬데요.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알루미늄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 최근 시장 환경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라고 하죠. 여기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국제 가격이 작년 대비 한 20% 가까이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가격이 오르고 있군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보통 제품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S 알스코의 수익성 개선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적과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작년 실적은 어땠나요? IPO 이후 첫 연간 실적이었는데. 네, 2023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1,369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한 15.5%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36억 원으로 한 6.2%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 매출이당 이익이 다 줄었네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제품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8.9%에서 9.9%로 개선됐거든요. 아, 이익률은 좋아졌군요. 네, UTC 사업 쪽은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매출은 한 13.8% 줄었지만 평균 판매 단가 ASP나 마진율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고요. 알루미늄 사업도 매출은 한 15.9% 줄었지만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10.5% 증가했습니다. 외형보다는 내실,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와 내년 전망은 어떤가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기대감이 꽤 큰 것 같던데요. 네, 키움증권 리포트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2024년은 매출 1,513억 원, 작년보다는 한 10.5%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한 4% 정도 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용량 UTC 신규 수주나 알루미늄 판가 회복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 2025년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897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뛰고 영업이익은 221억 원으로 무려 56% 이상 급증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유시 사업이 한 23%, 알루미늄 사업이 한 29% 정도 동반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인데요. 네. 근거로는 풍력 시장 회복, 그리고 그리드나 AI 데이터 센터 쪽 유시 수요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하이엠K. 하이엠K? 여기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거죠. 전망은 이렇게 밝은데, 현실의 주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상장 직후에 거의 5만 원 가까이 49,7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는 13,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물론 최근에 AI 전력기기 ETF 편입 소식 같은 걸로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52주 최고가랑 비교하면 하락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도 한 9천억 원 수준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현재 LS 머티리얼즈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이자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때 그 폭발적인 기대감하고 현재 주가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죠. 네. 이런 상황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우버 AI 리포트가 분석한 온라인 주식 토론방 분위기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토론방 분위기요. 어떻던가요? 예상하시겠지만 IPO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개잡죽, 사기 상장 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보이고요. 아이고. 실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구체적인 수주 소식은 왜 없냐는 비판, 또 주가 관리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 심지어 추가 상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정말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이런 분위기랑은 온도차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분석을 보면 여전히 좀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오버 리포트 자체도 AI나 전력망 성장 수혜,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시사저널 2의 기사에 인용된 KB증권 분석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주식의 재발견 같은 곳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떤 근거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주로 전기차 같은 전방 산업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EXC 기술 자체가 가진 차별성, 또 알루미늄 사업의 성장 잠재력, 특히 하이엠K 효과죠. 그리고 그룹 시너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 저평가 상태다,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세계 최초, 독점 공급,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긍정론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한쪽에서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주가 부진과 실망감, 이걸 토로하고 있고 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온라인상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 너머를 봐야 하는지, 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미래의 가능성에 좀 더 베팅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투자자들은 당장의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LS 머티리얼즈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간극의 실체가 뭔지 이걸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LS 머티리얼즈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UC,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독보적인 기술 기반의 사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EV 경량화 트렌드, 그룹 시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엠K라는 아주 강력한 신규 모멘텀을 확보한 알루미늄 사업. 이렇게 두 개네요. 정확합니다. UC 사업은 풍력이나 전력 그리드 안정화, 또 AI 데이터 센터 UPS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요. 알루미늄 사업은 전기차, 건설, 전선 같은 기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이엠K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는 아주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두 엔진이 가진 잠재력이 실제 실적이나 시장의 평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IPO 당시에 좀 과도했던 기대감이라든지 그 이후의 매크로 환경 변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또 규제 환경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와 같은 괴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실제 투자자들의 차가운 반응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학습자로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학습자로서의 시사점. 어떤 걸까요? 이 LS 머티리얼즈 사례는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AI 인프라 구축 같은 아주 거대한 기술 트렌드 속에서 한 기업이 어떤 성장통을 겪고 또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네.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그게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다양한 정보 채널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비교 분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핵심 기술, 울트라 커패시터와 고강도 알루미늄 사업의 잠재적부터 시작해서요. IPO 과정에서의 그 뜨거웠던 관심, 그리고 그 이후 겪고 있는 주가 부진이라는 현실, 또 이를 둘러싼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엇갈린 시선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봤네요. 네, 분명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이나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걸 현실화하고 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LS 머티리얼즈의 유시 기술이나 고강도 알루미늄 기술, 이게 미래 모빌리티나 에너지 시스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이 분야에서 중요한 플레이어, 예를 들어 국내 유일의 유시 양산 기업이라든지 아시아 최초의 고강도 알루미늄 EV 부품 양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여러 소음과는 좀 별개로요. 이 회사가 정말 IPO 이후의 부진을 딛고 그 기술적인 잠재력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다시 말해 당신께서 이제 정말 본궤도에 오르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만한 그런 이정표나 시장의 신호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특정 규모 이상의 유시 수주 공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이엠케이의 구체적인 양산 실적이나 공급 계약 발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기술적 잠재력과 시장 현실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당신만의 판단 기준을 한번 세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